여러분, 대학 순위 다들 한 번쯤은 보셨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걸 진짜 믿어도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화려한 순위표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그냥 센 인용문 하나 보고 가시죠. 퀸즐랜드 공과대학교의 통계학 교수인 에드리안 바넷이 한 말인데요. 엉터리 데이터와 쓰레기 같은 증거에 기반하는데 영향력은 또 엄청나다. 와, 시작부터 심상치 않죠? 전 세계에 이런 대학 순위 매기는 시스템이 대체 몇 개나 있을까요?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 무려 47개가 넘습니다. 네, 47개요. 이렇게나 많은 순위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대학 서열을 만들고 또 왜곡하고 있는 거죠. 아니, 47개나 되는 이 순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걸까요? 자, 첫 번째 파트에서 바로 그 이유를 알아볼게요. 이름하여 전 세계적인 순위 집착 현상입니다. 흔히 대학 순위는 수험생들만 보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유,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대학 고르는 학생들이 참고하죠. 근데 대학들은요? 이걸로 자기들 성적표를 매겨요. 정부는 이걸 보고 어디에 돈을 쓸지 정책 방향을 정하고요. 기업들은 이 대학 졸업생이면 괜찮겠지 하면서 채용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국가 이민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정말 우리 사회 구석구석 모든 이해 관계자가 이 순위표 하나에 얽혀 있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순위에 목을 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거대한 시장이 생겨나겠죠. 다음 파트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 볼 겁니다. 대학 순위가 어떻게 수십억 달러짜리 데이터 비즈니스가 됐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대학 순위는요, 사실 수십억 달러가 오가는 거대한 글로벌 산업이에요. 그리고 이 산업의 핵심, 진짜 돈이 되는 건 순위표 자체가 아니라 바로 데이터입니다. 이 사람들의 사업 모델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요. 자, 첫 번째, 대학들한테서 온갖 데이터를 공짜로 받아요. 두 번째, 이걸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순위를 쫙 발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핵심인데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다시 그 대학들한테 컨설팅 해줄게 하면서 엄청 비싸게 팔아 넘기는 거예요. 데이터를 공짜로 받아서 그걸로 순위 매기고 그걸 다시 비싸게 되파는 완벽한 순환 구조죠. 이러니까 당연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바로 이해상충 문제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를 보면요. QS랑 컨설팅 계약을 맺은 러시아 대학들이 순위가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발견됐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순위를 매기는 회사가 돈을 받고 순위 올리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한쪽 팀 선수한테만 이기는 비법을 알려주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자,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참 문제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순위를 계산하는 공식, 그 자체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겁니다. 학계에서는요, 이 순위 매기는 방식에 대해서 정말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건 과학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학부생 졸업 논문으로 내도 통과 못할 수준이다 라고 할 정도예요. 그만큼 엉터리라는 거죠.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 가장 유명한 QS 순위 점수표를 한번 뜯어보세요. 학계 평판, 기업 평판, 이 두 가지 평판 점수가 합쳐서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무려 45%입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객관적인 성과가 아니라 그냥 거기 이미지 어때? 하는 주관적인 인상이 순위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언어 편향 문제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아무리 훌륭한 연구라도 영어로 발표되지 않으면 그냥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비영어권 연구자들에게는 정말 불리한 게임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독일 대학들의 사례인데요. 왼쪽은 모든 논문을 포함했을 때 순위고 오른쪽은 영어 논문만 계산했을 때 순위예요. 보세요. 하이델베르크 대학 원래 100위권인데 영어 논문만 치니까 50위권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뮌헨 대학, 프랑크푸르트 대학도 마찬가지죠. 연구에 질이 박힌 게 아닌데 단지 영어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순위가 수직 상승하는 겁니다. 황당하죠.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도 참 문제입니다. 일단 대학들이 우리 이래요 하고 내는 데이터를 일일이 검증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데이터를 안 내면 불이익을 줘서 순위를 확 깎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학들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일부 대학은 순위 좀 올려보겠다고 아예 데이터를 조작하다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데이터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허술한 공식에 믿기 힘든 데이터가 합쳐지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바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기묘한 순위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 사례는 정말 헛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2026년 QS 아시아 대학 순위인데요. 자, 보세요. 노벨상 수상자가 수십 명의 세계적인 연구 허브인 도쿄 대학이 몇 위? 26위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말레이시아의 말라야 대학이 몇 위? 15위입니다. 네? 도쿄대가 26위인데 말라야 대학이 15위라고요? 이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비밀은 바로 가중치라는 마술에 있습니다. 똑같은 QS 순위인데 전 세계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순위에서는 연구 성과 비중이 20%로 아주 높아요. 그런데 아시아 순위로 넘어오니까 갑자기 국제화라는 항목에 무려 25%를 몰아주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평가 기준을 바꾸니까 순위가 엿가락처럼 휘어버리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더는 못 참겠다 하고 이 순위 게임에서 발을 빼는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대학들은 이미 QS 순위를 보이콧했고요. 미국에서는 예일, 하버드, 스탠퍼드 같은 초일류 로스쿨들이 우린 US 뉴스 순위 참여 안 할래 하고 선언해버렸죠. 하버드 위대학장은 이 순위는 우리 대학의 사명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고 쇠기를 박았습니다. 결국 이 순위라는 허상에 대한 신뢰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의미 없는 숫자 노름 너머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바로 그 대안과 나아갈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아주 긍정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순위 그 이상의 가치라는 캠페인인데요. 우리는 순위라는 숫자 하나로 평가받을 수 없다. 우리 대학의 진짜 성공은 훨씬 더 다양하고 깊이 있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아예 순위를 바꾸자는 겁니다. 정해진 기준 말고 사용자가 직접 나는 연구 중심 대학이 좋아 또는 나는 취업자 되는 곳이 최고야 이렇게 가중치를 조절해서 나만의 맞춤 순위를 만드는 거죠. 둘째, 평가 방식을 뜯어 고치는 겁니다. 대학이 낸 데이터가 진짜인지 불시에 감사도 하고 제대로 검증하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로 이 순위를 보는 우리, 특히 학생들에게 이 숫자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제대로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판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이 순위표를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예비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숫자 너머에 있는 진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이 거대한 순위 산업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모두 숫자 하나가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숫자 하나가 수만 명의 학생과 교수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학이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제대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